한 주간에 뜨거웠던 이슈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금방 최진봉 교수님이 장윤미 변호사 얘기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오늘 14시에 선고가 납니다. 또 기억나시겠지만 두 달간 이 재판부 다른 사건 하지 않고 이것만 심리하겠다 해가지고 선고 날짜가 바로바로 잡혔어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빨리 잡힌 것도. 저는 무죄 확신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제가 진짜 현장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님한테 축하도 드리고 갈 겁니까 오늘? 무죄의 기쁨을 정말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래도 한 정치권에 한 10년 넘게 있었는데요. 네. 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허위사실 유포는 주로 공보물, 벽보 이런 데다가 자신의 이력이나 경력을 허위, 날조해서 적어놓은 경우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지. 네. 아니 정치인이 인터뷰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 일부분을 딱 잡아가지고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법으로 단죄한다? 저는 그런 사례 본 적도 없고요. 기소를 한 적이 별로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정치인들, 유권자들한테 그 토론하는 모습,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 말하는 것을 다 일일이 잡아가지고 법으로 단죄한다면 앞으로 더더군다나 말의 어떤 그 협박 이런 거 압박 협박이냐 알았냐 몰랐냐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내용들을 방송에서 했던 것들을 다 단죄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나요? 아니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부분이지 내 느낌 알았냐 몰랐냐 느낌 이런 거를 가지고 단죄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사법 처리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냥 토론회 이런 거 인터뷰 다 없애버려야 돼요. 다 걱정됩니다. 깜깜이 선거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는 저희 방송하면서도 대부분 걸려요. 만약에 선거 관련된 거라면. 이것은 과하게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 아니라면은 기소도 안 됐을 것이고요. 유죄도 안 나왔을 것인데 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1심에서는 유죄가 됐고 그 더더군다나 집행유예라 좀 중형이 떨어진 실형이 거거든요. 선고. 예, 실형 선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네. 일단 이 사건이 본질로 처음에 느껴졌던 김민기를 안다 모른다는 이유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왔어요. 그건 빠졌죠. 네, 1심에서도. 예. 그리고 재판부가 어떤 설시도 하냐면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아주 전형적인 건 경력을 속이거나 학력을 속이거나 재산을 속이거나 누가 나를 지원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속이는 거. 거기에 행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재판부가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논리로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했다.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행위는 아니에요. 법리적으로. 그래서 그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예. 항소심에서도. 그러면 이게 법리적으로 무죄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씨가 김만배 모른다 그랬습니다. 알았을 걸로도 보이는 정황이 있었어요. 그럼 똑같이 수사해 보세요.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 싹 다 불러서. 근데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각하했습니다. 각하했죠. 내면의 상황이라서 입증이 어렵거든요. 이런 걸 기소한 전례가 없어요. 판사가 모를까요? 저는 법리적으로도 무죄 가능성이 열려 있고 지금 뭐 국토교통부를 이제 판넬까지 만들어 왔다.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입증됐다라고 하는데 법리적으로는 그 행위에 해당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또 하나는 이게 내심의 영역이에요. 나 이거 압박으로 느꼈다. 협박이었다. 라고 하는 걸 허위로 강제를 하고 1심 재판부는 어떤 전제를 했냐면 그러면 성남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주체여야 된다는 게 전제된다라는 설실한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 않죠. 맥락상 예. 이게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 정권을 성남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저는 1심이 좀 허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 결과가. 자, 그럼에도 사실은 요즘 국민들은 참 사법부 최근에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도 있고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등등 사법부를 별로 신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결론에 대해서 좀 달리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뒤숭숭하죠. 예.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풀려나고 나와 있어요 지금. 김성훈, 이광호 예. 법치를 부정하고 공권력의 정면으로 대항한
그런 대통령실 경호실 관계자들이 구속이 기각되고 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사실 그리고 저는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그 탄핵이 기각됐을 때 네. 예상은 했지만 결과가 나오니까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결정문 이거 보셨군요. 정말 예. 호랑이는 잡아도 벼슬아치는 못 잡는다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선비의 나라, 동방예의지국인데 이렇게 염치 없는 고위 관료들 네. 풀어줘도 되는 겁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항소심 결과도 많이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하나 터득한 게 있습니다. 뭐죠?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각종 막 그런 공격과 그다음에 누명을 쓰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종국에는 이재명은 죽지 않았다. 그래요? 정치적으로 더 성장했고 저는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백현동 관련된 건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정말 큰일을 했고 성남 시민들에게 기여한 부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좀 밝혀질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뭐 이런 5대 공공기관이 분당에 다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남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공공기관 중앙부처에서는 빨리 아파트로 그냥 지어서 팔아버리고 그냥 돈을 회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수년간 여기에 아파트보다는 산업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제3테크노밸리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도로공사랑 도로공사에 아파트 못 짓는다. 뭐 빌라가 고급 빌라 못 짓는다. 이렇게 싸우면서 그런 걸 유치했고 토지공사 같은 경우는요. 결국은 뭐가 들어왔냐면 서울대병원에서 뭐 바이오 이런 굉장히 집적단지가 들어왔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도 있죠. 지금 그 백현동 부지도 아파트가 들어왔지만 상당 부분은 일부분은 또 연구단지가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대립하고 싸워서 쟁취해낸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성남, 분당, 판교. 경기도에서 제일 잘 사는 맞습니다. 도시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토대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잃었고 그 결과 사실은 이게 대권 주자로까지 성장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말꼬리를 잡아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니까 저는 성남 시민들도 알 거고요. 국민들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 것이다. 예. 자, 근데 눈에 띄는 게 이제 2심 재판부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2심의 성명 변경 사실은 뭐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특정해달라. 어떤 부분이 거의 사실인가 특정해달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공소사실이 기본적으로 어벙벙했다는 거예요. 재판부가 이거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본 게 검찰로서는 이 공소사실이 판사를 설득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는 하나의 신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런 거예요.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한 겁니다. 김문길 안다 모른다를 성남 시절 재직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김문길 씨랑 골프를 치지 않았다. 성남시장 재직 이후에 나중에 뭐 김문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걸 세 분류로 나눠요. 근데 이게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럼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 정확하게 요 세 무리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를 정확히 밝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 보니까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1심에서 그런 판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그러니까 공소장에 녹여내지 못했다는 하나의 방증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안다 모른다는 무죄가 나왔는데 정작 유죄가 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를테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그날 골프를 쳤다. 근데 그 워딩도 보면요. 이것도 증문즉답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시로 증문즉답에는 이른바 숨쉴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채널A 보도에서
저도 제가 종편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사진을 보고 이 정도면 대단히 가까운 거 아니야라고 오해했었어요. 왜냐면 그 사진의 전문을 못 봤거든요. 진짜 큰 그러니까요. 단체 사진인데 딱 붙어 있으니까 마치 되게 그렇죠. 가까이 그 사람들만 찍은 것처럼 국민의힘 했었다. 의원이 저렇게 맞아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왼쪽 저게 사진을 뭐예요? 보고 이거는 근데 이건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 맥락에서 이 사진이 조작됐다. 이거 일부분만 해서 냈다. 골프를 친 것처럼 하면서 골프를 친 것처럼 이런 워딩이 들어간데 골프를 친 것처럼 주술 호응 관계를 봤더니 골프를 안 쳤다는 소리네. 근데 골프는 쳤잖아. 유죄 이거거든요. 이거는 맞지 않아요. 이 전체적인 맥락상 딱 이렇게 기계적으로 주술 뭐 목적 이렇지 않거든요. 명예훼손을 판단할 때도 그렇고 허위사실 공표를 판단할 때도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되는데 이 재판부 판단에 좀 공감이 안 돼서 항소심에서는 전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재판부에서 이렇게 막 공생 변경하라 그러니까 법 줄거라고 했는데 어디가 허인지 줄을 결국은 못 긋고 결국은 하긴 했다고 하긴 하는데요. 또 반대로도 볼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 이제 이 사건 자체가 네. 정치적인 공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수백 명의 검사가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털고 털었는데 네. 뭐 업자랑 밥 한 번 먹은 증거가 안 나오지 못 않습니까? 찾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꼬리를 잡아서 공소에 공소, 뭐 기소에 기소, 의혹에 의혹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사건을 만든 것에 대해서 사실 개인 이재명 대표가 다 대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워낙 기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재판 선거법 관련 재판은 조금 대응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 달여간 저는 잘 대응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10여 차례나 의견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이 내용을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소고 1심 판결도 정말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실형 그다음에 집행유예를 구형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윤석열 그러니까요. 대통령은요. 아니 자신의 배우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지금 다 금감원에서도 처벌받았죠. 23억 그 일가가 23억 정도 수익을 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돈 번 거 하나도 손해만 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죠? 이게 만약에 이게 진짜 유죄가 나오면요. 민주당 해산해야 됩니다. 430억 30억 정도 되는 선거 비용도 보전해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 지금 제일 강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이자 50% 가까운 그런 대권 주자를 어떻게 그렇게 유죄를 내릴 수가 있나요? 저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사법부가 오늘 명예를 회복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헌 법률 제정 신청을 두 차례 했습니다. 이게 변수도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장유 변호사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예. 건 본인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내가 재판으로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이 조문이 네. 위헌적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바로 헌재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해당 재판부한테 판사님 이 조문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 해당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재로 가는 거고 그동안은 이 재판이 지금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1차로 한번 냈는데 사실상 기각 여부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상 기각. 왜냐하면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판단이 나왔었고 선고기일이 잡혔으니까요. 두 번째로 나왔는데 아마 문제 삼는 것은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이 말씀드린 대로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 포함 가족들까지 했을 때 뭐 형제자매까지 경력을 속이고 학력을 속이고 재산을 속이고 이력을 속이고 그래서 대단히 엄중하게 봐요. 이를테면 맞습니다. 뭐 대학교를 뭐 서울 캠퍼스 뭐 지방 캠퍼스가 있을 때 뭐 지방 캠퍼스를 나왔는데 서울 캠퍼스를 나온 것처럼 오인하게끔 그렇죠. 기재할 때 예. 과 대표인데 뭐 약간 뭐 단과대 대표처럼 쓴달지 근데 이거는 대단히 명확해요. 이 기인지 아닌지. 그렇죠. 이거는
거짓인지 진짜인지가 확인이 허위 구별되잖아요. 경력 재산은 예.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예. 법무는 특히 형사처벌을 갖고 있는 법무는 매우 명확해야 돼요. 명확성의 원칙이 기본인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검찰이 행위 이재명 대표가 한 모든 말 다 헤집어가지고 이거 행위 네. 이랬는데 재판부도 안다 모른다는 행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대단히 모호해요. 아하. 이거는 저는 헌법적으로는 한번 판단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다. 근데 지금 이재명 이 세 글자를 재판부도 그렇고 뭐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 세 글자를 지우면 이거는 설명되지 않는 수사 기소예요. 결과도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만 빼면 사실은 기소도 안 했을 거고 그래서 위헌 심판 청구까지 재청까지 신청까지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또 뭐 좀 오늘 선고가 이재명 대표 2심 되는데 정말 이달 초까지만 해도 윤석열 결정 나고 이재명 대표 3월 26일 되게 늦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윤석열 선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꼬인 겁니까? 어디서부터 꼬인 겁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네. 이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겠죠. 뭐 이게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네. 국민의힘에서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희망을 돌린다. 예, 뭐 기각이냐, 예. 인용이냐, 각하냐. 한덕수 국무총리 사례를 들면서 네. 이 재판관들 사이에 그러한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저지른 일은 네. 3살 먹은 어린 아이도 그렇겠죠. 예. 확실하게 국가 반역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3살 먹은 확신합니다. 아이는 좀 그렇고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알 것 같아요. 이 지금 예.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그런 수준을 정말 1970년도, 1980년도로 되돌린 아주 파렴치하고 맞습니다. 진짜 규탄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아니 1950년대 이후에 선진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게 대한민국이 처음이랍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정보 관계자 전화조차 안 받아주고 있어요. 자, 미국 국방장관, 국무장관 동아시아 올 때 한국만 패싱하고 있어요. 예. 왜? 한국은 민주주의가 아직 회복하지 않은 나라라고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상대조차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막 민간 국가로 지정하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사법부가 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겁하다. 네. 헌법재판소 포함해서. 네. 네. 아니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이제 결정을 내려줘야죠. 물론 극우 지지층들이 뭐 헌법재판소를 부셔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온갖 협박, 폐악질을 다 하고 있죠. 서부지방법도 약탈하고 개인적으로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 재판 이런 거를 정치적 고려를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 결정을 안 한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지금 12월 3일 이후로 대한민국 이 국정 혼란, 경기 침체, 민생 파탄 이제는 종지부를 져야죠.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재판까지 왔잖아요. 네. 이제는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선고 4월 얘기가 조금 나와요. 지금 저도 어제 법조 이제 네. 출입 기자라 했더니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다시 그 4월 첫째 주 그 얘기가 금요일 나옵니다. 얘기를 예. 한다라고 하는데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다 되다 보니까 아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그 근거가 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한창, 정형식 각하했기 때문에 판시 내용이 비교적 짧고 네. 그러니까 형식적 절차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근데 이게 다수 의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니었어요.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헌법 주석서에 대행에 대해서도 가중 요건이라고 해석을 해놨던 부분이 있어서 법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해서 유리한 징표로 전혀 해석되지 않아요. 그렇죠. 김복형 재판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보수에 마치 히어로처럼 얘기를 해요. 대단히 부적절해요. 그 재판관이 가졌던 문제의식은
이거 임명해야 되는 거 맞아, 마흔여. 이것도 되게 지체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법문을 보니까 즉시 내지는 지체 없이 이런 게 아니고 언젠가는 하도록 돼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게 종국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상황이 보니까 아무리 대통령 대행과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추천 몫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회에서 의결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뭐 하자는 없는지 살펴보는 상당한 기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하루 만에 일단 탄핵이 됐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로부터는 하루밖에 가지지 못했으니까 이거 검토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걸 불법 위법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문제의식이에요. 그나마 납득은 된다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그게 정파성을 띠거나 계엄에 대해서 거잖아요. 예단을 드러냈다는 건 완전 정치적 오바예요. 국민의힘의 편을 들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아닙니다. 의견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그래서 전 거죠. 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거는 아주 여론을 호도시키는 것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오늘 정도는 사실 고지가 돼야 되지 않나요? 제가 오늘 한겨레 만평을 봤는데 네.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국민들은 다 아는 의원, 요원 뭐지? 뭐 이러고 앉아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답답한 거예요. 우리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헌법재판소가 알아야 됩니다. 자, 뭐 된다면 뭐 금요일 선거가 이제 마지막인데 그렇다면 오늘까지 오늘 오전이나 뭐 늦어도 오늘 오후에는 좀 고지를 해줘야 국민들이 조금 좀 편안하게 편하지는 않지만 좀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장애투쟁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민주당 12년 만에 광화문에 천막 당사 설치했고 그만큼 절실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제 네. 국회의원, 입법부 구성원들이 행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오죽하면은 국회를 지키는 국회 경비대도 계엄 때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청,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것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막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국회의장하고 민주당 당대표가 담 넘어서 국회 본청까지 진입했으니까 맞습니다. 아무런 물리적 행정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뭐 주장을 한다든지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국회에서 또 광화문까지 매일 걸어가는 도보 행진하더라고요. 도보 행진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의지와 열망을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요새 참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또 국회의원 분들 보면은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그냥 강행군이 지속되다 보니까 정신적 피로, 육체적 피로가 대단한 걸로 보였고요. 민주당은 진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헌재 판결이 빨리 나올 수 있게 한 목소리로 좀 외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천막 당사 지금 열리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도 여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총사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발언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릅시다.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수나 진보의 문제도 진영이나 지역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본인들이 사퇴를 하면 사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시기를 조율해서 아마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것도 방법이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정치적 수사에 머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민주당 국민의힘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국민의힘은 그래 같이 하자 약간 이제 좀 이 이슈 자체를 좀 희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절실하다 그 말씀이겠죠. 국민의힘이 좀 놀랍게도 환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본인들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뭐 총사퇴하고 새로 선거를 하면 이제
전혀 사퇴할 생각은 없고요. 네.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선비의 나라, 정말 유구한 문화와 역사가 있는 나라인데 지금 내란 잔당들과 기득권층이 행하고 있는 그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자괴감이 드니까 이럴 거면은 국민의 심판을 우리도 한번 다시 받아보자. 그런 의미겠죠. 너희도 그렇게 탄핵 잘못했다고 얘기하니 정말 그것이 잘못됐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심판, 국민의 국회의원도 심판을 받아보자 이렇게 제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그 비분관계하고 멸사봉공의 자세입니까? 그런데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 그 국민의힘 당원들 네. 사퇴할 생각도 없어요. 이제 선거는 알겠습니까? 선거 3년 남았다 이거예요. 예. 아, 뭐 나 아직 선거하려면 멀었으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년 지나면 다 까먹는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정말 기득권층으로 활동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이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하신 만약에 새롭게 그냥 가정이긴 하지만 총선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정도의 의석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고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정치 공동체 결사체라기보다는 대단히 각각이 나달처럼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에만 혈안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 국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무리수를 둬요? 윤석열 지키기라는 무리수를 왜 중도층 외면하면서 합니까? 자기 배치 덜어도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코어 보이거든요. 지지층한테. 예. 근데 지금 사퇴하고 자기 직에서 내려놓는다? 더더군다나 그건 상상하기 어렵죠. 국회는. 본인 자리도 없을 가능성이 큰데요. 알겠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현주 최고위원은 어떤 비분관계 마음에서 했던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저 단계까지는 볼 건 아니다. 아직 탄핵 심판 선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럼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각 받으면서 직무에 복귀했는데 지금 권한대행이 되면서 NSC 소집도 하고 산불 대응 상황 직접 점검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문제는 지금 산불이 뭐 매우 지금 전국적으로 좀 큰일 났습니다.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진압이. 걱정이더라고요. 예. 지금 뭐 일어났던 산불 중에서는 가장 피해가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예, 좀 인명 예. 피해도 있고. 이러니까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대처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예. 나라가 혼란스러워 지도부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이러니까 불나도 막을 방법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당연히.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요. 왜냐하면 그 최상목 대행이었지만 그 사이에 또 한덕수 총리로 바뀌면서 네. 그게 매끄럽진 않잖아요. 일관성 있게 계속 이 국정안정이 이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이 와중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산불에 대해서 뭐 걱정하는 마음까지 제가 폄훼하고 싶진 네. 않은데 대통령 직무징계가 정지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국가가 좋은 일이 전혀 없어요. 뭐 강동구에서는 싱크홀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싱크홀이 다 제 발생해가지고 주변에도 선산이 타고 부모님 계셨던 그 고향이 다 불에 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엄중한 국민들의 고통 이런 상황 이런 게 정말 위정자들한테 안중에라도 있나 저도 좀 물음표입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좀 더 짚어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40여 헌법재판관 임명할지 임명하지 않을지 이 부분도 관심이 되잖아요. 일단 한 권한대행 즉답은폐해서 즉시 이게 헌법재판소 논란이 되니까 지체 없이 즉시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까? 한숨 쉬셨어요. 네. 저는 바로 임명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네. 제대로 된 인격에 가진 사람이라면 국정 혼란을 막고 헌법재판소를 완성하기 위해서 네. 지금 당장 임명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그간 행태를 보면은 뭐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그냥 눈치만 빤해가지고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그것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에 대한 탄핵소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거 나올 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요. 예. 참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지 한심하고 통탄할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혼란스러운데 만약에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결정 늦게 나고 또 마은혁 재판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이러면 다시 탄핵할 수 있느냐 이런 노정면 또 의원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기각이 됐지만 이 재판관들 2명은 각하의 의견을 했으니까 이제 실체에 들어가지 않고 6명의 취지는 임명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거거든요. 사실상 2명도 그렇죠. 왜냐하면 네. 권한쟁의 심판에서 8대 0으로 8대 0이었으니까. 해야 한다라고 나왔으니까요. 그거는 헌법적 명령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건 대단히 대한민국의 상권분립 민주주의 시스템 모든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파면 사유인데 다만 이제 정무적 고려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왜 줄탄핵했냐? 구정구패를 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줄탄핵이라는 게 이 탄핵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만 이건 법적인 영역이지 이제 정치 영역에서 다른 일반 유권자분들이랑 중도층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민주당의 좀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뭐 판결 선고, 이재명 대표 선고도 있고요. 또 윤석열 탄핵 심판 또 고지까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화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